절대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나중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절대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심플한 몇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조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A일 때 B다, X면 Y다, 이런 식의 공식을 딱 세워두니까 실전에서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은 필핀 칠 때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A일 때 B다 라는 공식들을 딱딱딱 갖춰놨을 때 되게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명확한 사고를 토대로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 결과값도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많은 분들이 코인에서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실 심리가 손실 오류라고 하죠. 본전을 찾고자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코인에서 나는 승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미 좀 많이 말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얻고자 하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를 명확히 한 다음에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출발점에서 그 각도가 몇 도만 살짝 달라져도 계속 가면 갈수록 방향은 크게 틀어지잖아요. 그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시장 분석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전략도 심플해야겠죠. 복잡하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절대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나중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절대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심플한 몇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이버전스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다이버전스랑 히든 다이버전스, 그거를 레귤러 다이버전스랑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쵸. 히든은, 자, 레귤러 다이버전스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고점은 높아지는데 오실레이터의 고점은 낮아지면 이거는 그냥 레귤러 다이버전스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주가의 고점은 낮아지는데 얘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실레이터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제가 블로그 글에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막 exaggerate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과장된 다이버전스, 그리고 레귤러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별 희한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동에너지 이론 전자책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공식화가 돼 있어요. 그쵸, 정확하시네요. 이평선 배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전자책 보시면은 뭐 중파동의 고점이 높아지기만 해도 하락 지속이다,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몇 이평이랑 몇 이평 사이일 때인가요? 이거 다이버전스 처음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든 다이버전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런 거 안 먹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20에서 60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역배열 상태여야 되죠. 역배열 상태일 때, 그러니까 히든 다이버전스가 먹히기 위해서는, 자, 주가 고점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높아졌어요. 오실레이터는 높아지고 주가는 고점이 낮아지고, 이럴 때도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평 배열 상태가 역배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가 고점이 높아지더라도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봉우리가 생겼으니까.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정배열 상태가 쭉 갖춰져 있습니다. 정배열 상태가 쭉 갖춰져 있을 때 저점이 낮아지기만 해도 얘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저점이 낮아지기만 해도. 저점이 예를 들어서 주가의 저점은 높아졌어요. 이평배열 상태가 이렇게 쭉 정배열 상태고, 그리고 오실레이터는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이거 히든 다이버전스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게 그 히든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을, 원리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공식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전자책에 있는 공식들 중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쌍바닥, 고점이 높아지는 쌍봉, 얘네들도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 그 기존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뭔가, 그 조건값이 뭘까를 보니까 뭐 22평 위 혹은 20이랑 60 사이에서는 뭐 중파동이 그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공식들이 쫙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공식들만 달달 외우셔가지고 이제 탁 치면은 탁 나올 정도가 되면 바로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랑 레귤러 다이버전스 얘네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히든이든 레귤러든 뭐 용어 너무 헷갈린다,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공식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22평 위, 62평 아래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대부분의 캔들이 있는지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고점 혹은 저점이 있는지를 보는 건가요? 그냥 거기에 캔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캔들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캔들들, 여기에 있는 애들은 52평이랑 그냥 22평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냥 22평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20이랑 60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의. 저도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원리를 먼저 접하고 공식은 제가 만든 거니까 공식화 시키니까 실전에서 되게 탁탁탁 나오기 좋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조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A일 때 B다, X면 Y다 이런 식의 공식을 딱 세워두니까 실전에서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은 스캘핑 칠 때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A일 때 B다 라는 공식들을 딱딱딱 갖춰놨을 때 되게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명확한 사고를 토대로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 결과값도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차트에서는 이런 공식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거죠. 한계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각 타임프레임별로 패턴이 다르게 만들어지고 타임프레임별로 이평선들의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활용해야 되는 게 3중 스크린 기법이죠. 타임프레임, 연계 분석. 타임프레임을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계속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지만 우린 잠도 자야 되잖아요. 잠을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차트 앞에 딱 앉았어요.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차트 앞에 딱 앉았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는가? 뭘 먼저 봐야 되죠? 이평선, 대파동 상태, 차트부터 봅니다. 이평선 중에서도 어떤 이평선을 봐야 되죠? 큰 차트 이평선, 62평선. 그러면은 어떤 차트의 62평선을 봐야 될까요? 큰 타임프레임부터 기준 차트, 일봉. 그쵸?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제일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타임프레임은 이평 배열 상태 그냥 깔끔한 거, 이평선 배열 상태에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 쌍봉 쌍바닥 떨어지는 기준 차트, 그걸 보셔도 돼요. 쌍봉 쌍바닥을 봐야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쌍봉 쌍바닥, 어떤 거에 쌍봉 쌍바닥을 보나요? 우리가 대파동부터 봐야 되죠. 쌍봉 쌍바닥을 본다면 캔들보다 더 힘이 센 게 대파동이에요. 그래서 대파동 쌍봉 쌍바닥은 뭘 만들어내는지 아셔야겠죠. 이제 여기서 아시는 분, 추세 전환, 추세. 그럼 그 추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그쵸, 62평이죠. 그래서 대파동의 쌍바닥과 쌍봉은 62평선의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 62평이 지금 방향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코스피만 보셔도 여기서 쭉 올라가던 62평이 여기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얘가 돌기 시작하네, 했네 벌써. 그리고 돌고 있네. 그럼 얘를 유발시킨 힘은 대파동에서 쌍봉이 나왔어야 됐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요렇게 이런 게 만들어졌네. 여기서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밑에서 요게 또 하나 더 만들어졌네. 그쵸? 그럼 여기서 봤어요 우리가. 자, 22평 기울기 어때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한번 맞고 밀리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은 해야 돼요. 열려있는 구간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것이 바닥 완성 전에 아래로 장기 이평선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열려있다라는 거는 얘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럼 뭐죠? 캔들이 내려가면은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쭉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고는 이게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으로 쭉 한 번 더 빠져요. 빠지고 말아 올리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밑에 한 구간 더 빠져서 반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되죠? 이런 게 또 나와줘야 돼요. 그럼 또 한 번 더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닥이 저점을 한 번 더 낮출지 아니면은 낮추지 않을지, 요거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 요게 이제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대파동이 과매수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맞아요. 상방으로 계속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만 보면은 절대 실전에서 괴리가 있어요. 어떤 괴리가 있냐면 이론을 이렇게 통해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은 뭔가 상상 속에서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를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훈련이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서 되는 게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봐야 되는데 책만 보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애초에 책만 봐서 될 것 같으면은 따로 뭐 실전 경험 쌓을 필요도 없죠. 지금 보여주신 이 차트에서는 캔들이 22평 터치하면서 22평 하락 기울기가 이 부분에서는 42평을 터치를 했죠. 42평을 터치를 했고 하락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죠. 그 후에 큰 하락이 왔는데 이 차트에서는 중파동 고점 하락 쌍봉으로 뒤에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예측했어야 했을까요? 여기는 그냥 공식 적용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딱 지금 차트가 완성됐다고 봅시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차트가. 지금 캔들의 위치는 몇 이평이랑 몇 이평 사이예요?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 22평이랑 62평의 사이죠. 20이랑 62평 사이예요. 자, 여기서는 공식 적용하면은 뭐가 나오면 기존 추세, 여기서 이어져 온 기존 추세, 하락 추세가 지속될까요? 그쵸, 소파동의 고점 낮아지는 쌍봉 혹은 중파동의 고점 높아지는 쌍봉이라도 하락 추세를 지속합니다. 그쵸, 소파동 고점 낮아지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점 높아진 쌍봉이 나왔어요, 이미 여기서. 근데 밑에 뭐가 있죠? 매물라인 있고.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리바닥이네? 그러면 얘가 최대치까지 62평까지인데 62평까지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2평이 내려옵니다. 42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62평 있어요. 20이랑 60 사이의 이격도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 한 방에 가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격도가 크면은 한 방에 가기 힘들다 라는 거죠. 중간에 이 42평이 얘도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 자체가 이 일봉에서의 42평은 2일 차트에 22평이 됩니다. 그럼 2일 차트로 와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 돼요. 2일 차트에서 중파동 저점 높아지는 쌍바닥, 그 쌍바닥이 깔끔하게 나와서 얘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도달하더라도 여기서는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여기 저점들이랑 여기 저점 낮아졌죠.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다음 고점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죠? 하락하는 추세는 어떻게 되죠? 저점과 고점이 모두 낮아진다. 그러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점도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일봉의 소파동이니까 6시간 차트에 대파동을 들어가서 이 대파동이 올라가는 대파동이 꺾이려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잖아요.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얘 바닥 하나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낮아진 바닥 얘 하나로 올라오기 때문에 소파동에서 고점이 낮아지기만 해도 쭉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1봉이랑 6시간 봉이랑 이렇게 이제 연계 분석을 했을 때 딱 이제 아기가 맞아 떨어지죠. 1봉상에서 소파동이 6시간 차트 대파동이고 얘가 고점 낮아지는 쌍봉이 발생하면은 지속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1봉에서의 이평 상태가 전부 다 역배열 상태이고 1봉에서 20이랑 60 사이에 놓여져 있으니까 캔들이. 그러면은 얘가 꺾여가지고 고점 하락 나올 타이밍. 요 타이밍은 얘가 떨어지면은 난리 난다. 그러면은 얘가 떨어지는 타이밍 여기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얘가 또 밑에서 완전 난리 브루스를 칠 거거든요. 이 밑에서. 그때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숏 잡아버리면 돼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스트리밍 여기서 종료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